뭐 어쨌든 저희보다는 많이 보고 계시니까 네네. 챗GPT에 대해서 이해도도 높으시고 네. 그럼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영역을 침범? 어느 정도의 활용 범위까지 좀 예측하세요? 한 향후 10년? 솔직히는 웬만한 건 다 대체가 됩니다. 이 사람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, 막을 것이냐, 정책적으로 막을 것이냐의 문제예요. 외국에서는 아마 뉴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. 개발자 뭐 다 나가고 있고 대체되고 있고 그런 뉴스 봤잖아요. 네. 한국에서는 그게 안 되고 있죠.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? 왜 그렇죠? 한국은 정규직을 해고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. 미국은 You fired! 그러면 바로 짐 싸서 나갑니다. 그 자리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 네. 아니 어디서 박스가 나왔는데 갑자기 박스를 꺼내더니 막 자 넣고 화분 넣고 화분을 꼭 넣어. 그죠? 딱 해가지고 나가요. 그 끝이에요. 대신 얘네들은 너 그럼 내일부터 일해라고 하면 채용도 굉장히 감소하게 됩니다. 유연하죠. 예, 그 팀장의 권한도 되게 강하고요. 좋은 말로 고용 유연성이 굉장히 강하고요. 그 고용 불안정성이 너무 심하기도 한 거고. 근데 한국은 이 사람을 정규직을 해고시키려면 아무리 빨라 6개월이 걸려요. 그것도 되게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죠. 얘가 뭐 못해서 경고 날리고 네. 뭐 3번 경고가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증빙 자료를 해도 될까 말까요. 예. 이 근로자가 버티면 1년, 2년 동안 해고를 못해요.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정규직을 가능한 안 쓰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럼 지금 이게 인력이 남아도네? 너 나가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한국은 아닌 거예요. 미국은 그게 가능하고. 근데 그게 가능해서 했다라는 건 사실은 인력이 지금 남아돌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. 이게. 네. 그래서 한국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?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? 어떻게 되는 거죠? 신입을 덜 뽑아요. 못 나가니까. 네. 있는 사람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덜 뽑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. 그렇죠. 네. 그 있는 사람도 지금 인력이 돼버리는데 굳이 신입을 뽑을 필요 없으니까 원래 100명 뽑던 회사가 20명만 뽑아도 되거든요. 그리고 중소기업은 이거 그럼 다 되는데 그러면 굳이 하고 안 뽑기도 하고요. 그래서 사실은 신입들이 지금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러면 내가 좀 잘 10년 먹거리 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제 패친 중에 네. 그 김영석 작곡가라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그저께 페북에 페북을 쓴다니까 약간 되게 오래된 사람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페북에 올리신 글이 어제 또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. 어떤 기관의 의뢰로 작곡 대회가 있어가지고 심사를 해서 이제 대상을 뽑은 거예요. 네. 근데 대상을 뽑았는데 그 통보를 받았대요. 그게 AI로 만든 거라고. 그거를 낸 사람은 가사만 써가지고 그냥 곡을 붙여달라고 해서 그 곡을 가지고 낸 거래요. 근데 거기 작곡 심사하는 사람들이 곡이 너무 좋으니까 대상으로 뽑았을 거 아니에요. 그래서 이제 2가지 쓴 거죠. 야, 아니 이거 줘야 돼 말아야 돼? 2번째는 나는 뭐 먹고 살지? 이겁니다.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작곡을 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 과정에서 음악적인 지식은 전혀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. 앞으로의 한 10년 정도는 이런 컨텐츠에 있어서는 네. 내가 이 컨텐츠 전문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컨텐츠를 생산하는 생산자 될 수 있다는 거죠. 현재 실제로 챗GPT랑 다른 것들이랑 연결시켜가지고 이제 API 기술이라고 하는데 연결시켜서 프로덕트 형태로 나온 게 꽤 있어요. 그게 웹툰 만들어준 애가 나왔어요. 만화를 만들어주는 네네. 스토리를 넣으면 얘가 웹툰을 탁탁탁탁 컷 편집 착착착 해가지고 만들어주고요. 뭐 어떤 스타일로 할래? 그러면 난 그 아메리칸 스타일이라든가 그래픽 노블 스타일 한 식으로 탁 해가지고 만들어줍니다. 현재 뭐 미드전이라든가 그림 그리는 애도 그런 웹툰 스타일의 그림을 만들 수는 있지만 여기에 문제가 일관성이 없어요. 그러니까 주인공을 이렇게 설정하면 2번째 컷에도 이 주인공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나오거든요. 맞아요. 그걸 해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일관성을 딱 유지하면서 텍스트를 주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탁탁탁 웹툰을 만들어주는 애. 소라 AI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텍스트 투 비디오라고 해서 그 텍스트만 넣으면은 거기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애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ATX 스튜디오라고 영화를 만들어주는 애도 나왔습니다. 영화요? 네. 마찬가지예요. 뭐 뉴욕 법정 드라마 그러면은 이런 얘기 어때 하면서 타타닥 스토리보드까지 짜주고요. 컷 편집 이렇게 한 다음에 생성하면은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런 거죠. 방구석에서 나 혼자 좋은 스토리 하나만 가지고도 영화를 만들 수 있다.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돈을 지불한다. 유튜브에서도 사실 그런 거잖아요. 그러면은 나는 촬영도 한 적도 없고 편집도 한 적이 없는데 영화 감독인 거예요. 근데 그림 못 그리지만 웹툰 작가인 거예요. 작가가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콘텐츠 소비에 대해서는 이게 기회가 됩니다. 그럼 내가 이 텍스트와 이 조합을 통해서 프로덕트를 통해서 작가도 될 수 있고 감독도 될 수 있고 뭐 무궁무진하네요. 밤양갱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죠. 수박양갱 이런 거 해가지고 하나 딱 만들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이게
말하자면 내 능력이 나는 요거밖에 안 되지만 다른 거를 할 수 있는 이 그 부스터를 갖춰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이제 코어가 중요한 거죠, 그러면. 그러면 이게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. 얘도 웹툰 만들고 얘도 웹툰 만들 수 있어요. 그러면 나는 어떤 웹툰을 봐야 될까? 재밌는 걸 봐야겠죠. 네. 그러면 그 코어는 뭐냐면 창의적인 스토리, 뭐 재미있고 매력적인 그 이야기,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. 네. 그런 것들은 어디에 그 웹툰을 하든 영화를 하든 코어가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제 자기 개발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10배가 되는 겁니다. 뭐 억지로 그게 개발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. 어떻게 좀 창의성을 크게 좀 그러니까 키울 수 있을까요? 여기서 이제 이런 걸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창의성의 기준이라는 걸 네. 사람들이 좀 착각을 하니까 창의성은 타고나는 거 아니야? 이거는 훈련이나 이런 걸로 안 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. 네. 근데 타고나는 창의성이 있고 훈련해서 만들어지는 창의성이 있어요. 그 천재의 창의성이라는 게 타고나는 겁니다. 천재의 창의성은요, 기존의 세상에 없던 걸 만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중에 한 100년 있다 보니까 와, 얘 따라가니까 이게 맞네. 하지만 천재의 창의성은 문제가 있죠. 왜냐하면 기존에 없다는 얘기는 자기밖에 못하는 거잖아요. 네. 이걸 이해하는 사람은 그 시대엔 존재하지 않아요. 항상 불행하게 살아요. 사후에나 뭐. 네, 이걸 돈 주고 사거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한 천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. 근데 이 사람들은 뭐 광고처럼 살아생전에 그림 딱 한 점 팔고 못 팔고 가난하게 살다가 네. 죽고 난 다음에는 그림 한 점만 있어도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없어지거든요. 광고 그림 한 점만 있으면 뭐 2천억, 3천억인데. 근데 이 사람은 불행한 천재로 그 시대는 인정을 못 받아요. 왜냐하면 시대를 앞서가니까. 그럼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창의성은 이런 창의성은 아닌 거죠. 왜냐하면 시대를 앞서가면 시대에서 쓸 수가 없거든요. 인재의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. 인재의 창의성. 천재의 창의성이 아니라 인재의 창의성. 불행한 인재라는 말은 못 들어보셨죠? 왜냐하면 인재라는 건 이 사회가 원하는 것들을 딱 갖다 주는 사람이 인재니까. 그럼 이런 거예요. 이런 걸 원해. 이런 모양을 원해. 라고 하면 천재는 이런 걸 갖고 옵니다. 안 맞아요. 너 왜 이런 거 갖고 와? 아, 나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. 이거예요. 근데 인재는 아, 이런 걸 원하는 걸 알아요. 근데 이렇게 가면 사람이 다 이렇게 갖고 오거든요. 네. 이렇게 갖고 옵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오는 거예요. 살짝. 비슷한데 요것만큼만 다르게. 그러니까 야, 요거 좀 특이한데 참신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. 이거를 다 이렇게 갖고 다 이렇게 돼 버리면 아예 못 받아들이고요. 그러니까 인재 창의성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기존의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하고요. 네. 아, 지금 사회에서 필요한 건 이거구나. 유튜브로 치면 유튜브에서 필요한 건 이거야. 이런 거 잘 먹혀. 근데 똑같이 하면 다 그렇잖아요. 그렇죠. 그럼 요거를 약간 다르게 요만큼 그 어떤 변형을 줄 게 뭘까? 나만의 매력이 뭘까? 요거를 찾아내는 게 인재 창의성이거든요. 그럼 인재 창의성은 관점의 전환, 기준의 전환에 더 가까워요. 그러니까 이렇게는 보는데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보고 요렇게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이 사람은 창의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. 말하자면 관점을 전환하는 훈련은 사실 뭐 식스싱킹 햇이라든가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기법들도 있고요. 네. 그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다르게 생각해 볼까?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거든요. 작가님은 어떤 습관이나 루틴 같은 게 있으세요? 이렇게 아, 저는 좀 타고난 게. 여기서 이제 멘사가 나오는구나. 죄송합니다. 아, 근데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책을 쓸 때도요. 그러니까 말하는 거 똑같이 쓰면 이게 팔 리가 없잖아요. 기존에 있던 거니까. 네. 그러니까 책을 쓸 때도 얘기를 할 때도 이 얘기를 좀 다르게 표현하는 게 뭐가 있을까? 창의성이라는 건 이런 거다. 본질은 변하지 않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다르게 표현할 거 뭐가 있을까?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편이라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훈련은 책을 쓰면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정보가 있고요. 네. 그 정보를 바탕으로 그걸 어떤 의미를 만드는 게 있고 그거를 사고를 생각을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얘기를 좀 다르게 부른 거예요. 고체적 사고와 액체적 사고. 고체와 액체? 네, 고체. 딱 그 정보 이미 팩트로 딱딱 된 거는 고체적인 사고인 거죠. 네. 예전엔 이게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 액체적 사고가 더 중요하다. 동그라미 그릇 안에 넣으면 동그라미가 되고 네모 그릇에 넣으면 네모가 되고 유연한 사고가 더 중요하다. 그러니까 이걸 유연한 사고라고 하면 뭐 뻔한 얘기지만 액체적 사고, 고체적 사고가 비교해서 하면은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. 그리고 거기다 기체적 사고. 기체적 사고?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, 소셜에 대한 이야기. 크기도 없고 어떤 형태도 없지만 사실은 이 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것들. 그래서 삼상사고라는 걸 만들었거든요. 그럴듯하잖아요. 근데 그 얘기들을 풀어서 보면 다 알만한 얘기들이에요.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도 좀 쉽게 하고 만드는 그런 훈련들? 이런 것들은 이제 책을 쓰면서 저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세요?
액체적 사고. 그러니까 타고나는 거라고 할 수 있는.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생산도 하지만 사실 소비를 훨씬 더 많이 하고 네네. 있거든요. 일반적인 관점에서는. 어떻게 좀 소비를 해야 본인들에게 좀 네네. 도움이 될까요? 이 조는 재미는 되게 좋은데요. 네. 너무 재밌고 그런 건 좋은데 네. 정보까지 이거로 하시려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내가 뭐 레크레이션처럼 뭔가 기분을 전환시킨다, 즐겁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게 괜찮은데 네. 정보로 들어가면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뭐 후랭이 TV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여기는 좀 신뢰할 만해.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브랜드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. 정보로서는. 왜냐하면 신뢰할 만한 정보를 주는 사람은 항상 그런 정보를 줘요. 검증하고 뭐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찾아보고 하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사람들 좀 어그로 끌어서 이렇게 갖고 오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이든 아니든 지르고 봅니다. 근데 이게 문제는요. 영상으로 보면 되게 그럴듯해요. 정보 취득 방법이 책으로 보면 중간중간에 자기가 그 정지기가 있잖아요. 이렇게 있고 딴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내 생각이 끼어들 여지가 되게 많거든요. 네. 진짜야? 이게 아닌 것 같은데? 이러는데 영상으로 보면 타닥타닥타닥 하니까 내 생각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. 그러다 보니까 주는 대로 받아 먹게 되는데 그리고 영상에서는 또 그렇게 또 신뢰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네. 근데 문제는 그겁니다.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다가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. 아이한테 규칙적으로 용돈을 주는 거 아니면 애가 달라고 할 때 필요하다라고 해서 주는 거. 네.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어떤 게 아이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을까?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그 콘텐츠가 있었어요. 뭐지? 라고 또 아이 가진 부모는 다 궁금하게 되잖아요. 딱 봤는데 보통은 규칙적으로 주는 거가 맞다라고 할 것 같은데 거기 답하시는 분이 불규칙하게 주는 게 더 성공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. 영국에 무슨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말하자면 내가 필요해요라고 아빠 엄마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누군가를 설득하고 네. 돈을 이렇게 받아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늘기 때문에 나중에 경제적으로 설득의 능력이 커지기 때문에 성공 확률이 높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. 그럴듯하잖아요. 그래서 나중에 책 쓸 때 써야지라고 해가지고 책을 쓸 때 그 얘기 쓰려고 하다 보니까 책을 쓸 때는 근데 이렇게 막 지를 수는 없거든요. 근거가 있어야 돼요. 네. 그 연구 결과를 찾아보려고요. 다 뒤졌어요. 출처를. 없어요. 그래요? 그런 연구는 없었어요. 그러니까 그냥 지르고 본 겁니다. 근데 아무리 뒤져도 그런 연구가 안 나와요. 근데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? 지른 의도가? 그런 얘기가 좀 참신하죠. 참신하고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챗GPT한테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도움이 된다면서 라고 했더니 네, 그것은 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. 그러니까 제가 이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 그러니까 내 연구 어느 결과에 그런 게 도움이 된다고 있었습니다. 그래,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니? 그랬더니 죄송합니다. 그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. 이러더라고요. 얘는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따지고 들어가니까 실제로 얘도 못 찾은 거예요. 그런 연구 결과는. 그럼 진짜 어그로로 지른 거네요. 모르죠. 그분만 보는 어떤 아카이브가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는 없더라고요. 그러면 이게 맞다 틀리다 떠나서 검증되지 않은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정보입니다. 그럼 이걸 받아들이는 게 과연 맞느냐. 그 반대쪽 입장에서 아이한테 규칙적으로 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의 경제관념 때문에 더 좋다라는 연구 결과는 이만큼 있거든요. 이 연구 결과를 버리고 검증되지 않는 이것을 굳이 받아들일 이유가 뭘까?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영상의 정보가 위험한 면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영상으로 정보를 취득하실 때는 브랜드를 좀 확인하시라. 항상 신뢰감을 주는 정보를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브랜드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건 재미로 보시고 좀 정보를 취득하시려면 이 브랜드 있는 정보를 보시라. 그런 것들이 하나 요령이 될 것 같아요.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구별해요? 내가 이제 봐야 되는 거죠. 후랭이 TV에서 무슨 얘기를 했으면 몇 번 이제 검증을 해보니까 이거는 맞네.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적으로 쌓여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얘가 항상 맞다가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. 나한테 또 PC 맞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. 결이. 네.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 들어도 뭐 근거나 논리 전개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도 그냥 딱딱 와닿아. 얘가 하는 건 다 이상해. 그러면 이건 안 하면 되는 거고. 그런 것들까지 해서 경험적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정보의 관점에서는 저는 근데 구독을 잘 안 해요. 영화 리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고요. 네.
그리고 요즘에 스케치 코미디 중에 띠 막 이런 거 좀 보고, 그러니까 약간 트렌디를 찾아볼 수 있는 트렌디한 건 좀 보는데 지식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지식을 좀 생산하는 입장에서 저는 이제 주로 책을 보면서 그 책을 연결해 가지고 하거든요. 네.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영향을 받게 되면 그분들도 뭐 책을 내고 강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 얘기가 저 겹칠 수가 있잖아요. 저는 그런 거는 가능한 한 좀 보지 않고 좀 오리지널리티, 제 독창성을 위해서 그냥 책만 보고 하는 편이에요.